안녕하세요. 짤때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3기 신도시가 서울 수도권 시장 토균형 발전에 끼치는 영향,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아주 커다란 주제예요. 자,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네 가지 권역으로 좀 분리를 해야 돼요. 일단은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자, 이렇게 3기 신도시들이 각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 왕숙의 동북권, 동남권의 하남 교산 신도시, 자, 그리고 서북권의 창릉 신도시, 그리고 서남권의 대장, 그리고 계양지구, 뭐 기타 또 조그만 택지들, 그 3기 신도시, 1기, 2기 이후에 3기 신도시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자, 그리고 서울 도심에 있는 아파트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자, 그리고 그 3기 신도시가 거대한 서울 수도권이라는 그 메트로폴리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의 그 지역 균형 발전에 얼마나 어떤 방해 요소가 되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시가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어떤 국토 균형 발전에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왜 지적을 안 하냐? 어떤 국토 균형 발전에서 어떤 시각에서 왜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없느냐? 자, 그것은 간단해요. 서울 수도권의 모든 그 권력과 모든 전문가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자, 그 시각으로만 보면 3기 신도시의 어떤 탄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급량이 부족하다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3기 신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3기 신도시의 영향으로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가 37만 가구예요. 자, 그 37만 가구면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100만이라는 광역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100만이라는 광역도시가 지방에서 하나 소멸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인구가 앞으로 증가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차츰 인구가 감소할 거니까 지방에서 100만의 인구가 서울 수도권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방은 당연히 이제 지방의 광역도시는 하나가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도시의 파급력이 3기 신도시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서울 수도권의 서울 도심 아파트에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는 얼마나 역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그 주변에 뭐랄까요,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생겼겠죠. 도시의 교통 인프라들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다른 신도시가 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민간 개발 방식이라든지 지자체에 의한 도시 개발 방식으로 계속 택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은 거대한 메트로폴리스가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경부 축과 과천, 평촌, 자, 연결되는 과천, 평촌 축. 자, 두 개의 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1기 신도시가 지정을 해놓고 그 도시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왔나. 지금도 그 지역 주변에는 계속해서 도시 개발 방식, 민간 택지 개발 방식으로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주변에 구도심이 있다고 하면 구도심도 또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자, 그런 식으로 도시가 계속 확장 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경부축이고, 그게 이제 평촌, 과천, 그 축, 안양까지 그 축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가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신도시가 들어갔고 인구가 모이니까 당연히 교통 인프라의 수요가 필요했겠죠. 그러면 지하철이 깔리고, 자, 그래서 최근에는 그게 이제 GTX A, B, C, D까지 가게 된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서울 동서남북 다 얘기하면 이 범위가 너무 넓고, 동북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포인트를 이제 이 동남권, 이쪽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면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지금 위례 신도시가 있어요. 위례 신도시는 2기 신도시예요. 2기 신도시. 자, 2기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성남이고, 분당, 판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경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자, 보시죠. 그 밑으로가 이제 가락동, 가락시장에 있는 헬리오시티예요. 헬리오시티. 자, 뭐 여기야 이제 도심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될 만한 땅이니까 자, 됐고, 여기 이제 문정 도시 개발이 있고, 이렇게 이제 유래 신도시라는 커다란 축을 만들어 놓으면, 커다란 중심을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이 개발이 쉽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개발을 하면 그 차익이 생기니까, 개발 이득이 생기니까 개발의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 이렇게 개발 속도가 붙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지하철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이기 신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 그동안 그 부진했던 마천 뉴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실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거의 없죠. 자, 그 잘 추진이 안 됐어요. 어떤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뭐 이제 그 송파의 외곽이잖아요. 그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 지역도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위례 신도시가 들어왔으니까 어떤 주변의 인프라들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천 뉴타운도 개발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남 가밀지구는 뭐 2기 신도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뭐 2.5기, 뭐 3기 신도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직 분양이 안 된 것도 있고 하니까, 자, 어쨌든 3기 신도시인 뭐 하남 가밀지구, 이 지역도 이곳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2기 신도시가 유래가 있고, 그 옆에 재정비 산업으로 또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남 가밀지구도 이 옆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설 수밖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이 세 개의 어떤 택지, 세계 택지 지구라고 보면 이게 거대한 도시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연계가 돼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의 신도시가 생기면 여기에 이제 교통이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면 그 옆에 있는 지역도 당연히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밀지구에,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이 오금역에서 3호선이 끝났는데, 자, 이걸 가밀지구로 이렇게 땡겨온다는 거 아니에요? 가밀지구로. 자, 가밀지구로 땡겨와서, 자, 이걸 또 교산으로 이 교산지구, 3기 신도시죠? 여기도 뭐, 이게 한 3만 가구인가요? 자, 그 정도인데, 또 3호선을 땡겨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덕풍역까지 가겠다는 건데, 자,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2기 신도시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3기 신도시도 그 옆에 만들어진다. 자, 왜냐면 이제 교통수단이 조금만 땡겨서 연결하면 되니까, 이 수도권에서는 교통 광역수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거대한 그 도시가 이 외곽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들어오는 인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인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인구를 가지고 또 먹고 사는 서비스 업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학원도 들어오고 음식점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주변에 또 이제 택지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이 뭐 도시개발 또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그 수도권의 거대한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3기 신도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4기 신도시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4기 신도시를 탄생시킨다.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 자, 정부가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너무 부동산이 이 정부 정권 하에서 너무 폭등을 하니까 공급이 모자르다. 자, 그러한 그 여론의 빗발 속에서 3기 신도시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자, 문제는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 여당은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자, 그런 게 어떤 이념 아닙니까? 정치 이념. 자, 그런 정치의 이념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거대한 도시, 자, 이걸 하나의 거대한 도시예요. 이거는 위례, 가밀, 마천, 하남, 교산. 자, 이거는 뭐 지명만 틀리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도시예요. 교통으로 연계된 하나의 도시인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를 출퇴근을 하겠냐 이거예요. 자, 이제 바로 강남으로 출퇴근할 거고, 잠실로 출퇴근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판교 쪽으로 또 출퇴근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여기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들도 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젊은 부부들이잖아요. 젊은 부부들. 자, 이렇게 거대한 도시는 결국은 거대한 도시 주변에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좋은 일자리가 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떤 지방에도 일자리가 가야 되고 어떤 그 기업들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인구가 다 고퀄리티의 인구들이, 젊은 층들이 다 여기 모여 사는데 뭐 직원을 뽑을 수가 없는데 기업들이 가겠냐 이거예요. 그런 효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유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지역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으로 그 주식으로 보면 어떤 성장주라고 봐야 되죠. 성장주. 자, 가장 성장성이 높은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자, 경부축. 자, 이런 잠실, 그 다음에 뭐 교산 신도시. 자, 이런 라인과 경부축으로 연결되는 판교, 분당, 동탄, 뭐 이런 광교. 자, 이런 축에 다 직장들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아파트들이, 이 택지지구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보시면, 뭐 용인 신봉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겠죠.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뭐 서울 SH공사가 있듯이 용인 도시개발공사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결국은 보십시오. 경부축에 판교에는 벤처밸리가 있지만 경부축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밸리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광교 지역에 웬만한 좋은 연구소 다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천 또는 여기 용인 쪽으로 또 하나 더 진다고 그러고, 자동차 부품 공장도 이쪽에 다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신도시가 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런 수요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죠. 자, 보시면은 뭐냐면, 이 광교도 보시면, 광교라는 커다란 중심, 광교 신도시, 2기 신도시잖아요. 자, 보면, 여기 보십시오. 보면 여기 용인 플랫폼 시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용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이게 땅이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이거. 용인, 몇천 가구인지 수만 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들어오겠죠. 자,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광교 옆에. 그리고 경부축의 라인이고, 자, GTX도 있고, 자, 이렇게 도시개발 방식으로 주변이 계속해서 개발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수도권에서의 개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의 인구를 초월했다. 55%가 돼버렸죠. 초월할 수밖에 없고 지역 균형 발전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인구들이 많이 모여 살면 주변의 어떤 그 인프라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권, 대형마트, 대형몰 다 몰려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그리고 이 경부축에 좋은 거 다 몰려 있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그리고 애들 교육 여건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그쪽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사람이 많이 모여 살다 보면 교통의 수요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에서 지하철을 깔아줘야 되고, GTX도 깔아줘야 되고. 자, 그렇게 수도권의 그런 확장의 끝, 그리고 교통 수요가 더 필요하다. 더 좋은 하이레벨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GTX가 된 거예요. GTX.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 GTX라든지 지하철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거잖아요. 흑자는 아니잖아요. 그거 BOT 방식, 요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야지 순수 민간 자본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다 보면 국민의 예산, 어떤 국가 예산이 수도권에 투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는 또 그걸 이 큰 흐름을 또 막을 수는 없고, 당의 이념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을 이제 지방에다가 뿌리겠다. 그리고 이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 자, 그렇게 얘기만 꺼낸 거죠. 진전되는 건 거의 없는데, 진전되는 건 없고. 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3기 신도시를 만들면 4기 신도시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나중에. 결국은 또 공급이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주변 계속 인구가 들어오니까 그 주변은 또 계속 아파트를 질 거예요. 그 아파트를 지으면 계속 인구는 빨려 들어간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보시죠. 그 모든 신도시 주변의 미래는, 이런 신도시의 제가 말한 그 발전 과정이 제일 농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경부축과 과천에서 평촌. 자, 이게 안양까지 갔잖아요. 자, 이 도시를 보면, 이 도시의 그림을 보면, 우리 그 수도권의 신도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보면은, 딱, 먼저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지자체들이 택지 개발을 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지자체 그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 무슨 택지지구, 뭐, 성남 고등지구, 뭐 그런 데가 그런 거잖아요. 자, 그렇게 만들고, 또 이제 민간도 만들어요. 민간이 이제 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도시 개발해요. 이렇게 해서 도시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교통 인프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하철이 연장이 되고 더 많은 수요가 더 빨리 가야 된다. 그럼 뭐 자꾸 외곽으로 또 택지지구를 만들고 도시가 확장되어 가다 보니까 너무 멀어지니까 GTX까지 필요하고 또 도시 고속도로도 수요가 생기게 돼서 민간과 정부가 이렇게 합작을 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은 주변에 일자리를 다 창출한다. 결국은 이제 그 대기업들이 어디에다 일자리를 찾을까 고민하다 보면 주변에 정주권이 되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주변에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현재 수도권 인구가 지방 도시의 인구를 추월했다. 이렇게 만든 도시가 거대 메트로폴리스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정비 사업이 되고 신도시가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3기 신도시는 만들고. 자, 3기 신도시는 어떤 기존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시에 이렇게 불을 붓는 거예요. 불을 부어서 그 파일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3기 신도시를 그 옆에다, 예를 들어서 이제 2기 신도시가 있고 구도심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다 3기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구도심, 그 2기 신도시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3기 신도시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그 도시의 눈높이를 또 맞춰줘야 되니까 그 도시의 가격에 또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이제 가격이 이제 그 높이를 맞춰줘야 되다 보면 구도심도 2기 신도시도 올라가고, 그리고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또 상품 가치가 뛰어난 그 아파트가 나오니까 또 올라가고, 결국은 이러한 새로운 신도시는 그 옆에 있는 도시의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올려버리는 거다. 자, 우리가 이제 자, 이건 뭐 제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 이게 뭐 잠깐만 이야기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남양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산 신도시. 이게 이제 송파 쪽으로 출퇴근하기 좋은 도시니까 많이 올랐죠, 여기가. 자, 여기가 올라가니까 이 갈매지구도 또 많이 올라갔죠, 갈매지구. 자, 그런데 진짜 많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률 1위인 지역이 구리예요, 구리 구도심이죠. 구리 구도심. 자, 이런 지역이에요. 다산 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구리가 많이 올랐어요.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는 지역도 있고 재건축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 자, 그런 입지가 좋은 지역이 오르면 결국은 이 구축 아파트도 올라가더라. 자, 이런 게 바로 신도시 개발 효과라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 효과. 자, 우리가 이런 흐름을 잘 알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자,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도시 발전의 과정을 알면은. 자, 결국은 이런 신도시, 다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 이제 그 8호선 연장이 되잖아요. 이 8호선 연장이 되다 보면 이 8호선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구도심으로 들어가겠죠. 자, 근데 구도심의 특징이 뭐냐면 신도시보다도 입지가 좋아요. 보통. 자, 그리고 새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더 올라간 거예요. 자, 그렇게 신도시 개발 효과는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의 가격을 올려놓더라. 자, 이게 이제 구도심을 떠나서 서울 수도권의 신도시는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값을 올려놓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전체 캐파가 커졌잖아요. 전체 캐파가. 서울 수도권의 캐파가 커졌다 보니까 이제 도심의 수요도 증가하는 거예요. 도심의 수요도.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복잡한 문제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는데, 자, 이러한 아파트 상승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더라.